안녕하세요. 기술사 채널의 정기술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66편으로서 실무 경험이 부족한 편인데 기술사 도전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의 댓글을 읽다 보면요, 본인의 경력이 부족해서 걱정이라는 글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대1 코칭이 아니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경력이 부족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지 좀 답변 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답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현장에서 두 업체 간 그 엔지니어끼리 말다툼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다툼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나는 경력이 몇 년이야 이렇게 자기 경력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러자 B도 나도 경력이 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제 경력을 내세우던데요. 대부분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경력은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기술 분야는 경력 기간이 능력의 기준이나 잣대로 이렇게 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사 시험 준비에 있어서 경력이 부족해서 걱정이라는 말은 응시 조건에서 요구하는 이제 경력은 되지만 고민이라는 것은 아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응시 조건은 충족하지만 그 이상으로 어떤 경력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본인이 가진 경력의 시간은 굉장히 많지만 경험의 넓이나 경험의 깊이가 부족해서 걱정이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술사 시험에 있어서 경력 부족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경력이 부족을 해서 어떤 시험을 치는데 불이익이 있거나 감점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기술사 공부를 준비를 하는데 그런 요소들 때문에 낭패를 본다면 선뜻 준비하는 게 망설여질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기술사 준비를 하면서 경력이나 경험의 관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 생각은요, 기술사 시험 합격 이후에 경력이나 경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기술사를 합격하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본인의 기술력으로 활용을 하고 또 활동을 할 것인데 조금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사 자격 취득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자,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력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요, 정말 그 현장의 경험이나 경력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은 당신의 경력을 몇 년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자체가요, 그 해당 경험이 없으면 정말 손을 못 대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일반적인 기술적 내용을 물어보고 현장의 응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요, 일반 기출 문제 풀이나 수험 서적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즉 그렇게 경험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통적인 사항이 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본인이 만약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좀 더 차별화해서 작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의 분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말 쓸 내용이 너무나 많겠죠. 그런데 질문에서 요구하는 그런 질문 내용보다요, 본인이 했던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적게 되면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답안 자체가. 또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충분히 쓰고 또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을 길게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본인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한 점수는 잘 받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푸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해당 교시의 시간 관리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경험이나 경력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어떤 그 경험이나 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경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경력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기술사 종목을 보면요, 정말 그 종목 자체가 어떤 기술의 범위가 구체적인 종목이 있고요,
굉장히 넓게 다루는 종목이 있거든요. 자, 굉장히 넓게 다루는 종목에 있어서는 분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그 폭넓은 범위를 다 경험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직장을 계속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상 그렇게 직장을 자주 옮기는 그런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직을 하는 경우도요, 본인이 하는 분야의 그런 경험을 쌓아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것이지, 전혀 해보지 않은 분야로 옮긴다? 그럼 그 분야에서 급여라든지 어떤 조건을 좋게 해주진 않겠죠. 왜냐하면 해당 경력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분야의 기술사 시험을 치게 될 때는 모든 분야의 실무적인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부족한 실무 내용이나 경험해보지 않은 실무 내용을 공부를 하는 방법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기본적인 그 기출문제에 나오는 그런 실무적인 내용은 수험 도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 다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은 본인 외에도 다른 수험자들도 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외적으로 공부량을 이제 늘리려고 하면 최대한 그 간접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간접 경험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본인이 부족한 그런 실무에 대해서는 관련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보시는 거죠. 그런 실무자들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있다면 정말 좋은 조건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든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하는 업무 외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하는 일 자체도 바쁘고 할 게 많은데 다른 분야의 일을 신경을 쓴다? 쉽지 않죠. 정말 학문적인 그런 호기심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잘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제 기술사 준비를 하게 되면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하는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질문을 하고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할 때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본인의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글을 발견했을 때도요, 바로 캐치를 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어떤 기술 전문적인 신문이나 혹은 잡지, 학회지, 학술지 이런 부분에서 사설이나 논설 부분이 있어요. 자, 사설이나 논설은 그 글쓴이가 본인의 경험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적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많이 적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부분을 많이 읽어서요, 자,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런 식으로 간접 경험으로 얻어낸 것들은요, 반드시 그 서브노트 한 켠에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서브노트를 보시면 각 주제별, 토픽별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내용에서 일정한 부분은 실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여백으로 좀 남겨 두셔야 돼요. 각 토픽별로 그렇게 남겨 두셔서 해당 부분은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실무적인 내용이 이렇게 습득이 되면 이제 채우는 거죠. 그리고 답안을 쓸 때 어떤 식으로 녹여내겠다고 전략도 좀 세워보시고요. 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험적이나 경력적인 내용은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시험을 칠 수 있을 만큼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기술사 자격 취득 이후에 그런 경력이나 경험이 더 중요한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기술사 시험은요,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시간적인 제한에서 많은 그 경력과 실무적인 내용을 표현을 하고 펼칠 그런 여지가 많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요, 이제 기술사로 활동을 하잖아요. 자, 기술사로 활동을 할 때는 그런 시간적인 제한이 크게 없어요. 자, 넉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또 상대방도 실망할 수도 있고요. 또 해당 결과물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험이나 경력, 실무적인 내용은 시험 치기 전부터 꾸준히 관리도 하시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취득 이후에도 꾸준히 실무적이고 경험적인 내용을 계속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본인의 경험이나 경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을 가지지 마시길 바래요. 기술 분야지만 사무실에서 계속 경력을 쌓아서 합격하시는 분도 있고요. 현장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합격이 더디신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문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 기술사 취득을 해서
또 기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굉장히 젊으신 분이 최연소로 합격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경력이나 경험을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간접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간접 경험한 부분은 반드시 서브노트에 남기시고 또 정리하시고 어떻게 답안을 쓸 건지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경력이나 경험 관리는 시험 준비 때부터요, 합격 이후에도 꾸준히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기술사 활동을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방향도 설정이 쉽게 될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